음식학 과정이랑 관련도 있지만 뭐 음식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아유르베다는 제가 선택한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에요. 불교라는 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고 아유르베다를 쓰고 볼 수도 있고 마크로비에틱을 쓰고 보셔도 돼요. 뭘 쓰고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유르베다는 그런 것들 중에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이제 음식을 얘기할 때 음식과 다른 것들의 연계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 학문은 아유르베다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대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유르베다는 아예 근본 자체를 음식, 수면, 마음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한테 관점을 들이댈 때 뭘 먹어야 될까,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를 항상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아유르베다가 갖고 있는 관점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아유르베다가.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가장 믿는다 이 방식이 저는 꼭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뭐 믿음 베이스로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교를 뭐 믿는다 뭐 이런 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고 상관이 없지만 아유르베다를 뭐 믿어서 접근하는,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과 행복과 이런 걸 뭐 믿음 베이스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툴이 아유르베다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유연성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음식 공부하실 때 자기 나를 챙기실 때 좀 유연하셔야 돼요. 반드시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부를 할 때 유연하시길 바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언가에 하나 꽂히시면 집착이 생기고 그게 최고다.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해서 아유르베다가 좋아요 이러니까 다른 거 막 그거 틀렸어 그 사람들. 이 자세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한테도 가장 궁극적으로 나한테 그런 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자기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아유르베다 뭐 음식학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것도 해보니 별로야, 저것도 해보니 별로야, 다 별로야. 이렇게 해서 아유르베다를 가지고 이거가 절대적인 완성형인 최고야.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시면 오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에 가도 별로 저기에 가도 별로 그냥 다 싫어 네거티브한 그 애티튜드가 문제지. 마크로비오틱을 잘 공부해서 실천을 잘 하셔도 건강할 수 있고 현대의학 공부를 잘해서 실천만 하시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해보고 안 맞아 이렇게 해서 저 선생님 이상해 이렇게 뭐 도장 깨기 하면서 막 욕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도 똑같을 거예요. 여기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관점이 다른 거 하나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도 계속 변하고 자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보시고 제가 한 방식은 아유르베다라는 관점 하나를 베이스로 딱 굳건하게 두고 그 위에다가 현대의학적인 얘기가 업데이트가 되면 아유르베다 얘기가 아니라서 틀렸어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거랑 충돌이 일어나도 이걸 보고서는 저렇게 보면 저럴 수 있겠다를 보면 이 관점을 현대의 관점을 이럴 때는 이걸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그런 유연성이 필요한데 이게 최고니까 그거 틀렸어 이런 자세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특히나 이게 이제 채식으로 빠져들어서 이거를 거의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이 나쁘다라는 관점을 자꾸 들이대시면 자기 불행을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식사,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룰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유르베다를 공부해보고 현대의학을 공부해보고 어떤 학문을 공부해봐도 요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음식에서는. 그리고 요거를 실천을 안 하실 거면 이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음식으로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무조건 심플해져야 돼요. 심플함이 최고예요. 왜 그러냐?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거면 이게 필요 없거든요. 심플하게 먹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어디 문제가 있거나 행복하지가 않거나 자꾸 우울증에 빠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 병리적으로 질병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추적을 가능하게 하려면 심플해야 돼요. 이게 어떨 때 드러나냐면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이런 증상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런 거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어제 뭐 먹었는데 하면은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아침에는 이거랑 저거랑 이렇게 해서 먹었고 중간에는 이 알약도 먹었고 건강 기능식품 먹었고 보약도 먹고 주스 사 먹고 저녁에 와서는 술 먹고 과일 먹은 다음에 차를 잘해서 마시고 뭘 또 까서 먹고 이렇게 하시면 자기의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절대로 추적할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일단 1단계부터 챙기려면 횟수를 줄이세요. 먹는 횟수를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가지고 잠에 들 때까지 어제를 딱 생각을 해보세요. 입에다가 몇 번을 뭘 가져다 넣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숫자가 많으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3번을 넘어가시면은 추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숫자가 치료를 할 때 2회인 이유가 여기서 오기도 하거든요. 2회라고 하는 거는 차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거, 과일 먹는 거 다 포함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 나 뭐 몇 번 먹었지 생각해보시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 자기 식단 일지 개인 상담 때 써오게 하면 많으신 분들은 거의 20번까지 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먹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스 한 잔, 그 다음에 물 한 잔, 출근해서 커피 한 잔, 옆에 있는 귤 하나, 그리고 점심에 나가가지고 밥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입에 넣으시면 하루에 20번 충분히 드세요. 대부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주스니까 차니까 요거는 뭐 보충제니까 이렇게 해서 넘기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거 절대로 못 찾아요. 뭐 심각한 아토피 질환, 건선 질환, 면역 질환, 암 환자 뭐가 왔어요. 그럼 추적을 하려고 보면은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이 알약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아무것도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병 터지면은 병원 가서 내시경하고 건강검진 하면 나오겠지. 이거 절대로 안 나와요. 의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맞춰줄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병원 와서 저 왜 그래요? 어제 뭐 먹었냐? 뭐 먹었더라? 뭔지도 모르고 뭐 했더라? 이렇게 하시고 거기다가 어제 먹었던 그 피로회복제가 문제가 됐을 수 있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거 맨날 내가 먹던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피로가 회복되라고 먹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가셔야 돼요. 음식에 접근하시고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가지수를 줄여야 돼요. 한 끼 내에서도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심플하게 가려면 가지수가 줄어야 되고요. 이 1단계, 2단계를 해봤으면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만 가도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장담을 하는 거예요. 손에 장해지실 거예요. 자주 먹고 자주 마시던 분이 딱 하루에 3번만 먹고 마시는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미 컨디션이 여기서 크게 달라질 거고 그거의 가지수를 딱 줄여보면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가실 거면 그러면은 내가 줄여놓은 횟수랑 줄여놓은 가지수를 먹을 때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더라도 아니면 재료를 사오더라도 여기 뭐가 들어갔을까? 내가 두유 하나를 사 먹더라도 들어갔을 때 뭐가 들어갔을까를 확인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갔으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겠다 라는 판단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가는 게 가장 최고예요. 음식에서는. 근데 이제 뭐 여기 또 조건이 많이 근데 저는 자주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체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항상 얘기하자면 자주 조금씩 먹어야지 하면 사람은 의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염증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휴식 시간에 디톡스가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디톡스가 일어나면 계속 먹어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게 현대의학 얘기고 아유르베다는 아그니가 일을 했으면 쉬고 아그니가 아마를 태우고 이 구간을 줘야 되는데 누구 없으면 건강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바빠서 이거는 그래도 꼭 먹어야 돼. 보충되는 이렇게 계속 음식에 대한 시각을 갖고 계시면 오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저도 못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기 몸에 이게 기억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할머니의 몸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대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가족력이 생기는 거고 전부 다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는 것도 자기 식습관이 몸에 계속 기억이 되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먹는 사람, 스트레스 풀이로 음식을 선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할 때 이게 다 새겨지는 거예요. 뭐 건강하게 음식을 잘 먹어서 여기에서 오늘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이런 기억이 차곡차곡 쌓인 사람들은 몸의 형태가 그쪽으로 발달을 할 거고 계속 치맥 먹고 쌀고기 먹고 치맥 때리고 떡볶이 맨날 달고 살고 바카스 맨날 사 먹고 이렇게만 먹으면 몸에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그죠? 그대로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억이 우리 대대손손 기억된 거랑 일치하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력이 생기는 이유가 유전적으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 비슷한 지역에서 살면서 비슷한 식습관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에서 화학적인 스트레스나 물리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기억이 다음 대로 넘어가는데 비슷하게 사시면 반드시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방암이 대대로 터지고 자궁암 대대로 터지고 하는 거죠. 갑상선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데서 오는 거니까 한 번을 하셔도 기억을 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음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음식의 영역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상을 바라시지 마시고 음식 하는데 집착하게 되는 거를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거를 이게 그래서 자기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알아채리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아까 말한 묻었다 아닌데 계속 아니래. 좀 스트레스 받아보니까 집착하는 거는 내려놓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요즘 세대에는 음식을 챙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건강하게 먹어야지 해서 딱 시작을 하면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인스타에 올릴 것도 많고 막 기분이 막 좋아요. 갈 때도 많아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좋죠.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요. 이제 집착이 생겼죠. 좋으니까 좋은 건 유지돼야 돼. 이래서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좋아. 막 이게 영원했으면 딱 결혼을 하니까 다음날 바로 이게 똑같아요. 음식을 공부를 하시면 마찬가지고 음식을 공부해서 조금 좋아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걸 유지해야겠다. 이때부터 이제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너도 이렇게 먹어. 엄마 이렇게 먹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먹니? 내가 이걸
열심히 여기까지 배워가지고 와서 했으면 뭐가 될 거냐 이러고서 전에 가서 싸워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아도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식을 했으면 나부터 좋아지는 데 집중을 해서 바꾸시고 주변에는 일단 신경 끄세요. 거기서부터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집착을 갖고 뭐 이게 나쁜 거고 좋은 거고 흑백으로 자꾸 구분을 하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시위하고 고기부터 쳐들어가서 야만인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꾸 결국에는 뭐 한식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랬어요 막 저랬어요 하시면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 제발. 내가 한식을 익숙한 한식을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해서 8주 동안에 바뀌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애초에 열심히 매일매일 실천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좀 시간 내고 돈 내서 와서 배웠더니 이건 또 생소하기까지 맨날 먹던 한식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안 했다는 거야. 그런 말까지 끌어다 쓰지 마시라는 거야. 핑계를 대게 거기까지 갈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한식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한식을 배워서 그러니까 요리를 배워서 내가 잘해 먹어야지 그 생각이시면 그냥 동네에 한식 조리하는 데 가서 그걸 배워서 매일 하세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식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특히 음식 공부를 할 만큼 하신 분들이 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고집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가지고 재료가 한국 땅에서 나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음양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재료고 흙에서는 뿌리는 어때야 되고 이걸 씻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유르베다는 어떻게 보나요? 이미 이게 이 자세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딱 봐도 8주 후 동안 변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세 자체를 스트레스 속에 넣어놓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이제 뭔가 하나 공부하면은 그거에는 잣대를 되게 이만큼씩 들이대시는데 우리 이미 생활 속에 경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서 소비하고 있는 게 한국 땅에서 나는 한국 음식만 먹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만 접하는 거 좋겠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미 그 경계는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정보를 모든 거를 다 취하고 있고 음식을 가져오는 것들도 한국, 한식 이런 문화 생활 경계는 무너졌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한식 잣대를 들이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 어쨌든 한식을 배우고 싶으면 한식 배우는 데를 가시라는 여기서는 여기 와가지고 왜 된장찌개, 김치찌개 안 알려주냐고 하실 거면 오기 마시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요게 이제 최악. 아는데라는 얘기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럼 시험 절대로 패스 못하실 거예요. 8주간 공부도 안 하고 실습도 안 했는데 시험 무슨 수를 붙겠어요. 물론 8주간 그냥 여의도도 오고 음식도 건강히 먹고 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실 거면 수료증만 포기하시면 된다. 제일 큰 적이 저는 이거라고 이제 모집을 할 때 보면 이미 압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다음에 꼭 기회 좀 드릴 거예요 하면서 그 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는 그런 분들을 항상 보죠. 이거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음에 등록하면은 접수하면 들으려고요. 하시는 분들에게 돌아오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지금 결정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뭘 하더라도 그치 오늘도 얘기 들으면 그치 심플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또 저 사람 얘기를 근데 또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또
출출한데 이것도 근육 빠지는 거 아닐까? 너무나 많은 이제 아는데 근데를 붙이시거든요. 건강히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운동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는데 맨날 아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달고 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막 미안해. 아니 그래도 너는 오늘 집에서 앉아가지고 서프라이즈 보면서 맥주 까고 있을 시간에 난 여의도 와가지고 들었어. 노력을 하고 있대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음식은 또 해보셨어요? 줄여보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면 아는데 근데 또 제가 남편이 또 가만히 못 둬요. 이래가지고 맨날 아는데라고 얘기하신 그게 아까 가장 말한 큰 차이예요. 아는데 해야 되는데요. 일어나야 되는데요. 운동 가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싫은데를 주문을 외고 있는 분이라서 바뀔 가능성이 참 장담하는데 제로다. 여기서 4년 동안 교육하면서 아는 대로 시작하신 분이 바뀐 사람 단 한 명도 정말로 제가 당당히 합니다. 그럴 거면은 이 과정을 절대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 아는 데라는 자세를 가지신 분이 수업 도중에 맞아 이래가지고 갑자기 개과천선이 바뀌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고 사세요. 그런 거 일어나야 되는데 요 숨은 의미가 뭐겠어요. 일어나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알람이 울려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뭐예요? 일어나기 싫다잖아요.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야지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먹어야 되는데 싫은데를 이 사람은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계속 건강히 먹기 싫은데 해야 되는데 싫은데를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내려놓고 아니면 하지 마시고 절대로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벌써 이 기초 등록한 분들이랑 통화를 했을 때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만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인데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는 제가 보고 실천한 거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꾸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몫이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쳐온 그 수많은 공부들과 자격증과 수료증처럼 여기를 또 만들지 마시고 제가 꼭 마지막에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좀 끝내시더래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대로 기대하고 오지 마세요. 선생님만 믿고 있어요. 저희 이게 시작된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근데 이게 과제를 하셔야 되고 시험 보셔야 되는데 괜찮겠냐. 선생님 매주 요리를 해야 돼요. 이미 이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결과가 좀 보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또 끊으시고 저 좀 바꿔주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끊으셨어요.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뭔가를 변화를 위해서 이제 인도를 갔단 말이죠. 근데 인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은 게 인도에 저를 바꿔줄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도를 가는 계기를 만든 거, 인도에서 저를 위한 시간을 쓴 게 역할을 한 거지. 그럴 때 제가 그때 들었어야 될 이야기를 해주는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건강해져,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런 거야, 아유르베다는 이렇게 본다, 이렇다 하는 게 제가 그때 들었어야 되는 이야기였고 그걸 들고 나서 이것을 할까? 제가 결정을 해서 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유르베다라고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굳이 만약에 이 과정에 들어오시려면 여기 안에서 끝내는 거를 목표로 좀 해보시길 바래요. 기대를 하고 오시는 거잖아요.